전신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만성 피로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쉬어도 계속 피곤해요. 피로가 풀리지 않고 괜히 여기저기가 좀 찌뿌둥하고 아픈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만성 피로증후군 때문에 진료하는 인원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 2배 가량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10대까지는 괜찮은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피로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 연령대에 골고루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로를 몇 가지 단계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단순 피로가 있어요. 잠을 잘 못 잤다든지 너무 과로를 했다든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피로가 지속되는 걸 우리는 그냥 단순 피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달 정도까지 계속 피로가 지속되는 거를 좀 지속성 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6개월까지 이제 피로가 지속되고 어떤 특별한 원인 질환이 있을 경우 우리는 이제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거를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단계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2주 이상 잘 쉬었는데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해 볼 만한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뇨예요. 그 다음에 빈혈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감사성 기능 저하나 아니면 부신 기능의 저하나 아니면 간염이나 결핵 같은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환들을 간단하게 피검사 내과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간단하게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주 이상 계속 피로가 느껴지고 충분히 쉬어도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간단하게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질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쭉 목록을 적어보니까는 그냥 보기만 해도 우와 되게 많죠. 네. 일단은 정신질환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약물 중에서 내가 고혈압 약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신경안전제 수면제를 쓰고 있을 경우에도 그 약물에 의해서 만성피로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앞에 설명드렸던 내분비 대사질환, 갑상선이나 당뇨나 뇌하수체 기능 부전이나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요. 악성 종양이 있을 때도 꽤 오랫동안 좀 피로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질환들, 대표적으로 이제 결핵 같은 거죠. 아니면 간염이나 뭐 이런 게 걸렸을 때도 그렇고요. 신부전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경화증 같은 그런 교원 질환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수면장애, 이렇게 밤중에 잠잘 때 숨을 안 쉰다든지 그래서 잠을 좀 푹 자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니면은 비만이나 이런 것들도 피로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만성 피로증후군 혹은 섬유근통증후군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죠. 자, 일단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오랫동안 피로를 느낀다 싶은 분들은 좀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고요. 한 번 정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좀 떠난다든지 하는 것도 좋고요. 식사를 좀 이렇게 충분히 영양가 있는 신선한 종류의 식사를 좀 충분히 하는 것도 좋고, 피곤하지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좀 신체적인 활동량을 늘려가는 게 피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고요. 혹시 향수를 자주 쓰는 분들은 향수 사용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쓰시는 분들은 섬유유연제 사용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내가 이사를 하고 나서 피로가 그렇게 생긴다 그러면 새집증후군은 아닌지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잠이 잘 안 오니까 이제 술을 드시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잠을 충분히 푹 자지를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꾸 낮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 밤에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니까 술이나 커피의 남용을 좀 줄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너무나 열심히 또 긴장한 상태로 지내다 보면은 몸에 이렇게 체력이 고갈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몸에 이제 진이 빠진다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탄력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HPA 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때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자극을 주고요. 뇌하수체에서부터 부신에 자극을 줘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 한번 이렇게 일시적으로 훅
몸을 활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반응들을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자극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부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고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고갈이 되고 나면 몸에서 에너지를 내고 싶어도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허손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허냐, 혈허냐, 양허냐, 음허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허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된 상태예요. 말하기도 귀찮아요. 팔다리 놀리기도 귀찮고 목소리도 이제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혈허증은 전반적인 어떤 혈액 순환의 장애 혹은 혈액량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얼굴이 좀 창백해진다든지 손발이 차다든지 아니면 눈이 좀 침침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양허는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양허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위를 좀 잘 탄다든지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다든지 다음에 심장의 어떤 기능이 좀 약화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음허증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영양 상태 불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입이 자꾸 마른다든지 아니면 허리나 무릎이 자꾸 좀 시큰거리고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것들이 좀 고갈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약이죠. 약들을 좀 꾸준하게 써주다 보면 점점 이런 부족한 것들이 이제 차오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공진단이라든지 경옥고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약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무나 피곤하다 싶을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충분히 잘 쉬어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피로를 유발할 만한 그런 약품들, 뭐 향수라든지 섬유유연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습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화학약품에 대한 노출들을 좀 자제를 해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잘 풀리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